한국에서 은퇴한 삶을 상상해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오랜 시간 미국에서 살다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한 달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다. 해외에서의 생활과 한국의 생활은 생활비 구조부터 문화적 차이까지 많은 부분이 다르다. 특히 은퇴 후에는 안정된 수입이 제한적이고 연금이나 저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더더욱 한 달 살기의 가능성은 민감한 주제가 된다. 한국이 고향이라 반가움은 크지만 물가와 주거비, 생활 환경이 예전과 달라져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실제 은퇴자들이 경험한 사례는 이 고민에 답을 줄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에서 30년 가까이 생활하다 은퇴 후 한국으로 들어온 70대 부부의 이야기다. 이들은 뉴욕 교회에서 살다 자녀들이 한국에 남아있는 이유로 귀국을 선택했다. 가장 큰 고민은 주거였다. 미국에서는 오랜 기간 모기지를 갚아가며 집을 소유했지만 한국에 돌아오니 거주지가 마땅치 않았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상 이상으로 높았고 매매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결국 이 부부는 지방 소도시의 오피스텔을 선택했다. 생활비를 따져보니 교통비와 관리비, 의료비가 부담으로 다가왔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 덕분에 의료비 부담이 적었지만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했고 본인 부담금이 예상보다 컸다. 그러나 반대로 외식비와 식료품비는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느껴졌고 대중교통도 편리했다. 이들은 결국 생활 수준을 낮추어 한 달 생활을 꾸려갈 수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저축을 쓰게 되었다. 이 부부의 경험은 한국에서의 한 달 살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생활 방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두 번째 사례는 미국에서 은퇴 후 한국에 들어와 한 달 살기를 반복하는 60대 여성의 경험이다. 이 여성은 미국에 거주지를 두고 있지만 1년에 몇 차례 한국을 오가며 체험형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다. 그녀는 미국 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한국에서는 단기 임대주택이나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다. 서울에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지방 도시를 택했는데 그 결과 한 달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특히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직접 요리하는 생활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단점도 있었다. 의료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이 미국과 달라 처음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병원을 찾을 때 예약 문화가 다르고 은행 업무를 처리할 때 외국인 신분으로 번거로움이 따랐다.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매번 한국에서의 한 달 살기를 즐긴다. 이 여성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고 있었고 그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큰 무리 없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달 살기가 반드시 완전한 정착이 아니라 유연하게 체류 형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세 번째 사례는 미국에서 은퇴 후 한국 귀국을 결심했지만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한 60대 남성의 사례다. 그는 한국에 돌아와 고향 근처에서 월세를 얻고 생활을 시작했지만 생활비 구조에서 예상과 큰 차이를 경험했다. 특히 한국의 높은 주거비와 각종 공과금이 매달 부담으로 다가왔다. 또한 미국에서 오래 살아 영어에 익숙했던 그는 한국에서의 소통에 오히려 불편함을 느꼈다. 병원 예약, 행정 처리, 각종 전자 시스템 적응이 어려웠다. 그는 미국에서 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환율 변동으로 한국에서 사용할 때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였다. 결국 그는 한국에서의 한 달 살기를 몇 차례 시도한 후 장기 정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다만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일시적 체류로 정의하며 앞으로도 가끔씩은 한국에 와서 한 달 살기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의 사례는 한국에서 은퇴 생활을 완전히 정착형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재정 계획과 제도적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사례는 한국에서의 한 달 살기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단순한 예나 아니오로 답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누군가에게는 생활비와 제도적 차이가 큰 장벽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고향에서 살아가는 정서적 만족이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다. 또한 완전한 귀국이 아니라 부분적 체류, 즉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두 나라의 장점을 취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생활비 규모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주거비, 환율, 행정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은퇴 후 한국에서 한 달 살기는 단순히 생활비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도 깊이 연결된다.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한국 음식과 문화가 주는 즐거움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다. 그러나 동시에 매달 필요한 비용, 제도적 제약, 건강관리의 현실은 무시할 수 없다. 결국 한국에서의 은퇴 생활은 철저한 준비와 유연한 태도 속에서만 안정적으로 가능하다.
한 달 살기는 그 준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며 은퇴 후 삶을 설계하는 중요한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다. 은퇴 후 한국에서의 한 달 살기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체험담을 넘어 현실적인 준비와 제도적 이해, 그리고 심리적 태도다. 한국의 생활비 구조는 미국과 다르게 주거비와 의료비, 교통비와 식생활의 비중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다. 미국에서의 은퇴 생활은 대부분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 보조의 의료 시스템을 통해 안정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주거를 새롭게 마련해야 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다시 이해해야 하며 환율과 연금 수급의 방식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단순히 계산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자산 배분 전략과 체류 방식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우선 주거 문제는 가장 큰 고민이다. 한국의 주택시장은 단기간의 변동성이 크고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은 전 세계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비용이 요구된다. 은퇴자가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돌아올 경우 대부분은 소유 주택이 없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혹은 단기 임대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전세는 목돈이 필요하고 월세는 꾸준한 지출이 발생하는데 은퇴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줄어든 상태라 부담이 크다. 따라서 지방 소도시나 교통이 편리한 외곽 지역을 선택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할 때 주거지를 서울 중심이 아닌 지방에 두면서 비용을 크게 줄이는 방식을 택한다. 교통망이 발달한 한국의 특성을 활용하면 지방에 거주하면서도 필요할 때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료비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미국에서 메디케어와 보조보험을 통해 관리되던 의료비가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되면서 본인 부담률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은퇴자들은 만성질환 관리나 정기검진이 필수적인데 이때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질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만 잦은 병원 이용과 약제비 부담이 연금 생활자에게는 적지 않은 압박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귀국 전부터 한국의 건강보험 자격 조건과 비용 구조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민간보험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환율과 금융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에서 연금을 달러로 수령하는 경우 한국에서 원화로 생활할 때 환율 변동은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달러 강세 시에는 이득을 보지만 원화 강세 시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 장기적으로는 환율 변동에 따라 생활비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일부는 원화 자산을 확보하고 일부는 달러로 유지하는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금융 시스템은 미국과 달라 은행 계좌 개설, 세금 신고, 이자 소득 관리에서 예기치 못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행정 절차 역시 외국 생활에 익숙했던 은퇴자들에게는 큰 도전이다. 미국에서는 온라인과 간단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 한국에서는 인증서나 대면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 예약, 금융 거래, 행정 처리 모두 한국식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 달 살기를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생활비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차이를 이해하고 초기 적응 기간 동안 여유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생활비 구조에서 눈여겨볼 점은 한국의 식생활과 교통비다. 외식비는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선택지가 다양하다. 시장에서 장을 봐서 직접 요리하는 생활은 오히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한국의 대중교통은 효율적이고 저렴해 은퇴자들에게 큰 장점이 된다. 특히 미국에서 차량 의존도가 높았던 사람들에게는 대중교통 위주의 생활이 경제적이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주거비와 의료비, 각종 공과금과 비교할 때 생활비 전반을 충분히 상쇄하지는 못한다. 결국 은퇴자들이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현실화하려면 생활 수준을 일정 부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 은퇴 후 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히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넘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생활비를 줄이는 전략과 동시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다. 일부 은퇴자들은 지방의 문화도시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며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봉사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자녀와 가까운 곳에서 살며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한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과 정서적 만족 사이의 균형을 잡는 문제다.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시도하는 은퇴자들에게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조언하는 것은 철저한 준비와 시뮬레이션이다. 실제 한 달간의 예상 생활비를 항목별로 계산하고 의료비와 주거비, 교통비와 식비, 문화생활비까지 모두 합산해 본 후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한다. 또한 한 번의 시도로 모든 답을 찾기보다는 몇 차례 단기 체류를 반복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생활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는 완전 정착보다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유연하게 생활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는 환율과 제도적 차이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고 두 나라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방식이다. 결국 은퇴 후 한국에서의 한 달 살기는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귀향이나 향수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재정 계획과 생활 방식 조정,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가능한 선택이다. 은퇴자의 삶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만족과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한국에서의 한 달 살기는 그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이자 나아가 은퇴 후 삶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